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국숭세단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사항은 모든 기준을 100분위로 제시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국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는 100분위가 아니라 표준점수를 반영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라인에서는 표준점수냐 100분위냐에 따라 큰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불리가 발생할 때가 언제냐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상한선이 다를 때입니다. 2023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처럼 물리 1은 1등급 컷이 47점이 나오고 생명 1은 1등급 컷이 42점이 나오면 만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메디컬이나 스카이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이외 라인에서는 만점을 받은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큰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표준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이지도 않고요. 표준점수 125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감이 오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00분위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내사항은 영어 등급은 2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숭세단 합격자들은 영어 영역에서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가산점을 받고 3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은 감점을 받고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유불리 없이 국수탐 성적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별로 얼마나 가산점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점을 받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본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숭세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과 영어 성적까지 반영했을 때 100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100분위 성적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국숭세단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100분위 성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과목별 만점과 전체 만점이 각기 다르므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만점을 통일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반영 비율보다 등급별 감점 점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점이 의미가 없고 국수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에 영어 점수를 비율에 맞춰서 고정해주는 형태로 조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국수탐 100분위가 국어 89, 수학 81, 탐구 85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분위 성적에 실질 반영 비율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 자연계열이라면 국어 89점에 반영 비율 25%를 곱하고 수학 81점에 반영 비율 37.5%를 곱하고 탐구 85점에 반영 비율 37.5%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산술 평균을 냈을 때는 평균 85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학교별로 국수탐 100분위 환산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산술 평균 점수인 85점 그리고 다른 학교의 환산 점수와 비교해서 나에게 유리한 기준인지 불리한 기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100분위를 산술 평균을 내면 딱 85점이 나오지만 수학보다는 국어를 잘 본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인문, 건축 등의 학과에서는 85점 이상의 유리한 성적이 나오고 있고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경상, 자연계열에서는 85점 이하의 불리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보면 그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였던 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여 동일하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는 국숭세단 라인의 특징인데요.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의 경우 탐구 영역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해서 큰 유불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등의 경우 국어, 수학을 잘한 순서대로 35%, 25% 반영하기 때문에 역시나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국숭세단 바로 밑 라인부터는 직어국, 수도권 유망대학, 인기 많은 분교, 제2캠퍼스 등의 학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학교별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다채로운 전형을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국숭세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띌 정도로 독특한 평가 기준은 없으니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유불리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불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확인해보는
나오는 과정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계산한 국수탐 점수 100점에서 어느 정도가 감점되는지를 영어 실질 감점을 통해서 저희가 측정해 두었습니다. 단순하게 100점 만점으로 유불리만 판단하려면 위에 표에서 나온 점수에서 내가 받은 영어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빼주면 되지만 국숭세단 라인 합격자들의 평균 영어 등급이 2등급인 것을 감안했을 때 100분위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감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대학교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등급을 받은 학생은 원래 0.5점을 감점해야 하지만 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0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0.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즉 1등급을 받은 학생은 그냥 0.5점의 가산점만 받고 3등급을 받은 학생은 원래 1.25점이 감점돼야 하지만 0.5점의 가산점도 있으므로 토탈 0.75점만 감점해주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케이스 4등급, 5등급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의 영어 점수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 100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파악하게 되셨을 테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100분위별 국숭세단 도전 가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서 자세하게 설명한 100분위 성적이 기준입니다. 먼저 100분위 87 이상입니다. 100분위 87이 넘었다면 국숭세단 합격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의 경우 국숭세단이 아니라 건동홍이 주 전략일 것이므로 국숭세단에서는 반드시 합격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대 자동차, 소프트웨어나 숭실대 IT, 의생명 등 입결이 높은 자연계열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 혹시라도 눈치 싸움에 실패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방심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 학과에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은 맞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되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분위 85에서 87입니다. 100분위 85 이상이 나왔다면 세종대학교와 단국대학교는 대부분 합격이 가능하고 국민대학교와 숭실대학교는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는 조심하셔야 하고요. 인문계열에서도 인기 있는 학과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100분위 성적 85점 정도를 받았을 때 국숭소신, 세단 안정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85점, 평균 성적 상위 15% 정도를 국숭세단의 적정 100분위 성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분위 83에서 85입니다. 국민대학교와 숭실대학교는 눈치 싸움을 정말 잘해야 갈 수 있고 100분위 83에 가까워질수록 세종대학교와 단국대학교도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늘 입결이 높은 학과는 존재하지만 늘 입결이 낮은 학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과보다 학교를 중시하여 땡땡 대학교면 어디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았는데 반드시 국숭세단에 가고 싶다면 낮은 과라고 해서 안심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 정시 전략을 세우는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숭세단 지원에 정말 마지노선을 잡아보자면 81.5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성적으로는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도 도전 가치는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준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 실제로 계산할 때는 표준 점수도 같이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에는 메디컬을 제외하고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100% 정확하지만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이 괴리가 매우 큰 것은 아니지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유형의 컨텐츠는 대략적인 라인을 잡아드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디테일한 모든 요소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숭세단 4개 학교 중에는 국민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 서울에 위치하지 않은 단국대가 최근 입결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눈치 싸움에 따라 매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린 경우도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의 입결이 인문계열보다는 더 높다는 변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라인을 잡을 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학과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국숭세단을 목표로 하고
하고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치 싸움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관해서는 실제로 수능을 치른 이후에 이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로 국숭재단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